출근길 꼭 필요한 뉴스만 담았습니다. 15분이면 충분합니다. CBS 김덕기의 아침 뉴스가 전해드리는 뉴스 쏙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1일 금요일 김덕기의 아침 뉴스 진행을 맡은 이준규입니다. 첫 소식은 수해 소식입니다. 수해 실종자 수색에 나섰던 해병대원이 순직한 사고에 대해 국방장관이 직접 사과에 나섰습니다. 피해자가 목숨을 잃은 경북 예천에서는 지금도 실종자 수색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군은 구명조끼 미착용, 인간띠 수색 방법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윤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허무하게 떠나보낸 부모는 영정 앞에서 비통함을 금치 못합니다. 비보를 접한 해병대원들도 침울함 속의 거수 경례로 전우의 마지막 길을 배웅합니다. 경북 예천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가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고 최수근 상병의 빈소는 생전에 복무하던 포항 해병대 1사단에 마련됐습니다. 유족을 찾은 이종석 국방부 장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희 군이 끝까지 지켜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유족은 충분히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냐며 통곡했습니다. 실제 사고 당시 고 최상병은 구명조끼를 입지 않은 채 동료들과 인간띠를 만들고 하천 수색에 나섰습니다. 군 당국도 이같이 안전조치에 소홀한 사실을 사과하며 재난 현장 규정과 지침을 어겼는지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를 제외한 다른 군과 소방, 경찰은 오늘도 실종자 수색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남은 경북 예천군 실종자는 모두 3명입니다. CBS 뉴스 윤준호입니다. 14명의 목숨을 앗아간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에 대해 늑장대처 논란을 일으켰던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사고 엿새 만인 어제 합동분향소를 찾아 처음으로 유족에게 사과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것까진 좋았는데 그 이유를 해명하는 과정이 또 다른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조태임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북 오송 지하차도 관리의 총 책임자라고 할 수 있는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사고 닷새 만에 어제 분향소를 찾아 고개를 숙였습니다.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드립니다. 사고 후 첫 공식 사과입니다. 사고 발생 5시간이 지난 뒤에 사고 현장을 찾은 데 대한 지적이 나오자 김 지사는 괴산댐 붕괴에 대비하느라 당시 오송 지하차도 사고의 심각성을 늦게 알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한두 명의 사상자가 났구나 그런 정도만 생각을 했고 엄청난 사고가 일어났다는 생각을 하지 못했던 하지만 것 같습니다. 이어진 발언. 제가 거기 갔다고 해서 상황이 바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워낙 이게 지금 골든타임이 짧은 그런 상황에서 전개됐고 사고를 대하는 책임자의 안이함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유족들은 적절하지 못한 발언으로 유가족을 2번 죽였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4월 충북 제천 산불 발생 당시 술자리 참석 논란이 일자 꼭 산불 현장에 가는 것이 옳은 것은 아니라고 말해 논란을 산 바 있습니다. 김 지사에 이어 이범석 청주시장도 분향소를 방문했지만 별말 없이 분향소를 빠져나갔다가 비판이 이어져 뒤늦게 사과문을 발표했습니다. CBS 뉴스 조태임입니다. 이른바 역대급으로 불리는 이번 폭우로 인해 농가 피해 또한 꺼지고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 과일 수확을 앞두고 한창 분주해야 할 때인데 오히려 겨울 이상고온 그리고 수해로 인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는 농민들의 목소리 박사라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며칠간 퍼부었던 비가 그치고 햇볕이 드리워진 전남 순천시 월등면 한 복숭아 농가. 예년 같으면 한창 출하를 해야 하지만 농민들은 복숭아 상태를 일일이 확인하느라 분주합니다. 최근 내린 굵은 장맛비에 두들겨 맞은 듯 복숭아 군데군데 멍자국이 남아있거나 움푹 파인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복숭아가 낙가한 자리 위로 텅 빈 포장지만 매달려 있는 모습을 바라보며 농민들은 허탈한 심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가 이렇게 이슬비가 오면 상관이 없는데 굵은 비가 오면 이렇게 폭폭 다 불량이에요. 요거 불량, 요거 불량, 요거 불량, 요거 불량. 올해 농사가 쉽지 않을 거라는 건 복숭아 농가들 사이에선 예상했던 일이기도 합니다. 이미 지난 겨울부터 이상 고온을 겪은 데다 복숭아꽃 피는 4월에는 냉해를 입어 열매 자체가 절반 이상 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40년째 복숭아 농사를 지었다는 60살 박미래 씨는 예년 같으면 50여 상자가 나왔을 텐데 올해는 20상자에 그친다며 이대로는 인건비와 상자값도 안 된다고 울상을 지었습니다. 올해는 좀 모든 농가가 다 똑같이 다 낭패를 본 거죠. 인건비하고 박스값하고 그 지하려고도 우리 수고비가 안 나와. 봄에는 이상고온과 냉해, 여름에는 장마의 병충해까지. 이상 기후를 피부로 느낀다는 농민들은 아직 끝나지 않은 장마 소식에 피해가 커질까 잠 못 이루고 있습니다.
CBS 뉴스 박사랍니다. 학교 폭력을 일삼는 학생을 지도하다 손만 닿아도 아동학대, 학생들을 말로 훈육해도 듣는 학생이 기분 나쁘면 아동 정서학대. 학부모나 학생들이 선생님들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그대로 민원을 넣고 항의하고 찾아오고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 모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고위의 외삼촌 되는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젊은 교사가 학교에서 자기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그렇게 고통스럽게 내몬 그 원인이 무엇인지는 저는 분명히 밝혀져야 된다고. 교권 관련 소식으로 이어갑니다. 들으신 목소리들은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이 학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안타까운 사건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유가족들은 진실이 뭔지 알려달라는 기자회견을 서울교육청 앞에서 열었고 경찰은 사망 경위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김종록 기자가 사건 소식 전해드립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가 지난 18일 오전 교실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학부모의 과도한 민원 때문이라는 의혹이 인터넷을 통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A씨 학급에서 학생끼리 다퉜는데 학부모가 찾아와 교사 자격이 없다며 항의하는가 하면 자신의 가족 중 정치인 등 유력자가 있다고 과시하는 갑질을 벌였다는 겁니다. 소식이 알려지자 A씨가 일하던 학교에 동료 교사 등이 보낸 조화가 줄지어 놓였고 추모객들의 방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교육청 앞에도 조화가 늘어섰고 A씨를 추모하는 교사노조와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유가족은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A씨가 숨진 원인을 밝혀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예, 그것이 흔히 말하는 학부모의 갑질이 됐던 아니면 악성 민원이 됐던 아니면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가 됐던 또 이번 죽음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저는 또 밝혀져야 된다고. 다만 학교 측은 A씨 학급에 학교폭력 등이 공식 신고된 적이 없고 정치인의 가족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CBS 뉴스 김종록입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를 폭행한 6학년 학생에게 전학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사실상 퇴학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높은 수위의 처분이 내려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정서장애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이 학생은 지난달 30일 교실에서 담임교사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 등에 주먹질과 발길질을 해 교사를 크게 다치게 했습니다. 이처럼 교사가 학생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자 교육 현장에서는 교권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권의 추락을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요. 박종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양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교사가 제자에게 심한 폭행을 당해 전치 3재 진단을 받아 출근하지 못한 채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교사들이 학생 제도는 물론 학부모와의 소통 과정에서 폭행이나 욕설, 악성 민원,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에 시달리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학생부장을 맡고 있는 서울 동작고 최민재 교사입니다. 조금만 혼내면 학부모들 민원 넣고 선생님들 아동학대로 신고하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이 생활지도에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법률도 미비하고. 교원단체들은 악성 민원 방지책 마련 등 실추된 교권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서울교사노조 정혜영 대변인입니다. 일부 담임교사들 같은 경우는 악성 민원에 시달리기 시작하면 끝이 없거든요. 왜냐하면 정답이 없는 민원이기 때문에 교육부나 교육청 차원에서 제도를 좀 마련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총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보호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즉시 통과시킬 것을 국회에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박종원입니다. 이번엔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북한이 미국 전략핵 잠수함의 부산 기항에 대해 북한의 핵무기 사용 조건에 해당한다고 위협에 나섰습니다. 그러자 미국은 북한의 발언이 위험하다고 맞받았습니다. 최인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강순남 국방상은 담화에서 미군 전략핵 잠수함의 부산 기항이 가장 노골적이고 직접적인 핵 위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무기를 사용할 조건에 해당될 수 있다고 협박했습니다. 지난 18일 한미 핵협의그룹 첫 회의에 맞춰 부산 작전기지에 입항한 미국 해군의 전략핵 잠수함 켄터키함을 겨냥한 겁니다. 북한은 앞서 켄터키함 기항 다음 날이던 그제 새벽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기습 발사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방부는 지난 4월 한미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계획된 훈련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확장 억제 차원이라는 입장입니다. 미 국방부 사브리나 싱 부대변인입니다.
북한의 그러한 표현은 엄청나게 위험합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미 국방부는 또 북한 도발과 달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CBS 뉴스 최인수입니다. 한미일 3국 정상이 다음 달 미국에서 3자 회의에 나섭니다. 북핵에 대해 강경 대응을 시사한 3국이 어느 정도 수준의 안보 협력을 이끌어낼지 주목됩니다. 박정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우미오 일본 총리는 다음 달 18일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의를 가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5월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이 3자 회담을 제안한 이후 3개월 만으로 세 나라 정상이 별도 회의를 갖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핵심 의제는 3자 안보 분야 실질적 협력 강화 등이 될 전망입니다. 안보 협력의 강화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재확인하고 다시 지속적인 논의를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전략공조 강화, 경제 안보, 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대한 연대 방안도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캠프 데이비드에서 개최되는 만큼 삼국 정상이 공식 일정뿐만 아니라 여러 일정을 함께하며 친분을 강화할 것으로도 예상됩니다. 캠프 데이비드는 1978년 이스라엘과 이집트 간 평화규섭, 2012년 주요 8개국 G8 정상회의 등이 개최된 세계 역사의 주요 무대였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으로는 2008년 4월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차 캠프 데이비드를 찾은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CBS 뉴스 박정환입니다. 울산의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독극물이 담긴 것으로 의심되는 해외 우편물이 배달돼 경찰과 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양승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낮 12시 반쯤 울산시 동구 한 장애인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3명이 해외에서 배송된 봉투를 개봉한 뒤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 등을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손가락 마비 증세도 보이고 있는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경찰은 냄새와 색깔이 없는 기체 형태의 물질이 봉투 안에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경수 울산 동부경찰서장입니다. 타이완으로 추정하는 소포 우편물이 왔는데 그 안에 이제 뜯어보니까 비닐봉지 같은 게 있어서 그걸 개봉하는 순간 이제 호흡 좀 곤란하고 머리가 띵하다. 경찰은 추가 사고를 막기 위해 복지시설 입구를 봉쇄하고 당시 건물에 있던 원생 70여 명을 3개 동으로 나누어 분리 조치했습니다. 간이 검사 결과 봉투에선 방사능과 화학물질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군 당국은 화학 테러 가능성을 열어놓고 봉투를 국방과학연구소로 보내 추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CBS 뉴스 양승진입니다. 장애인권 활동가들의 버스 탑승 시위에 경찰이 체포에 나섰는데 호송 장비는 물론이고 방법조차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박희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철폐연대 전장현이 최근 지하철 대신 버스 탑승으로 시위 방식을 바꾸자 경찰이 현행범 체포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장현 박경석 대표가 호송 차량에 탑승하다가 가파른 경사로에서 휠체어째 뒤로 넘어가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경찰은 당장 쓸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이 없어 사설장애인 차량을 이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경사로뿐 아니라 휠체어 안전장치도 없어 교통약자법과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합니다. 게다가 CBS 취재 결과 애초 경찰은 장애인을 호송할 때 필요한 전문 차량이나 장비는 물론 어떻게 호송해야 하는지를 정한 매뉴얼도 아예 없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익인권변호사 모임 희망을 만드는 법 최현정 변호사입니다. 그 사법기관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가 있거든요. 있도록 장애의 특성이나 유형 등을 고려한 안전하게 호송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앞서 국가인권위원회도 장애인의 집회 시위에서는 장애인 안전을 먼저 확보하고 공권력 사용에 신중을 기하라며 경찰청에 권고했습니다. CBS 뉴스 박희영입니다. 장마가 지나니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오늘 그리고 주말 날씨 소식 들어보죠. 김수진 리포터. 네, 중복인 오늘 폭염의 기세가 한층 더 강해지겠습니다. 현재 동해안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 서울과 청주, 전주의 한낮 기온이 34도까지 치솟겠고 원주, 광주 33도 등의 분포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어제보다 더 무덥겠습니다. 특히 여전히 습도가 높아서 체감 더위는 더 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온열 질환으로 인한 건강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도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서울을 비롯한 내륙을 중심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5에서 40mm 안팎의 요란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주도를 시작으로 주말인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 사이에는 또다시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는데요. 특히 내일은 제주도, 모레는 중부와 서해안, 다음 주 월요일에는 남해안을 중심으로 강하면서도 많은 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 이상 추가 비 피해가 없도록 호우 대비 철저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수마가 국민들 마음을 핥히고 지나간 지 며칠 되지도 않았는데 다시 비 소식이 들리네요. 추가적인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김덕기 앵커가 돌아옵니다. 저는 이준규였습니다. 고맙습니다.